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퇴근길 야구, 저는 오늘 5월 25일 SSG와 롯데의 경기가 열린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취재를 마쳤고요. 오늘 경기 결과는 SSG가 막강 활약을 자랑하면서 9대1 강우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퇴근길 야구는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하는데요. 바로 마이데일리의 롯데 담당 박승환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일리 박승환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마이데일리에서 이제 롯데, 부산, KT를 담당하고 있고. 많이도 담당하네. 네, 말씀하세요. 네, 뭐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취재 와가지고 네, 경기 마치고 이렇게 합석하게 됐습니다. 박 기자가 올해 기자 생활로 한 5년 차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부산 출신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라다가 야구 기자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 기자를 모신 이유,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롯데 오늘 경기까지 22승 22패 1무승부, 중간 순위는 6위였는데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6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5할 승률, 이제 턱걸이로 딱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시즌 초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분위기입니다. 박 기자님 좀 어떻게 봐요? 롯데가 이번에 이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정규 시즌에서 이제 디테일적인 야구, 그렇죠.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한 베이스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찰리 반즈가 이제 5승을 거두고 한동희가 이제 잠재력에 무시무시한 네. 활약을 했죠.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2위로 4월을 마쳤는데요. 6월 들어서 갑자기 실책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러니까 주루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네, 지금 승수를 많이 벌어놨던 승수를 다 까먹고 있죠. 네. 최근 롯데를 보면 디테일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아까 얘기를 해줬지만 지난주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 13개를 한 팀이 됐고, 여기에 어이없는 주루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 디테일, 롯데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롯데가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시즌에 앞서 김평훈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전 코치를 영입해서 이제 주루 플레이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도 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짧은 타구가 나왔을 때도 베이스를 더 가고, 그렇죠. 그리고 공이 뒤로 빠졌을 때도 베이스를 더 진루하고 이런 플레이에 굉장히 열을 올렸는데 조금 지금은 많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디테일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요. 서튼 감독이 이제 가장 스프링 캠프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디테일인데, 수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라이를 잡고 베이스 진루하는 거를 막기 그렇죠. 위한 훈련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에 비해서 5월에 보여주는 성적은 지금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죠. 실제로 오늘도 뭐 수비에서 뭐 실책보다는 좀 약간 좀 엉성한 플레이들이 많고, 일단 이런 중심에 부상자들의 이탈이 있어요. 정훈 선수, 지금 한동희 선수,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좀 빠져 있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이제 기회를 받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긴 한데, 사실 한동희 선수가 4월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수비 실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5월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수비 실책들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한동희 선수가 정규 이닝을 채운 야수들 중에서는 수비율이 8할 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보통 뭐 9할 오픈. 네. 리그에서 가장 안 좋고, 최근 이제 1군에 말소되기 전까지 가장 적은 수비 기회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50번에서 5번의 실책을 기록했는데, 뭐 유격수 이학주의 경우에는 60번에서 4번의 실책밖에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실책도 늘어나는데, 한동희 선수는 반대였어요. 그리고 현재 롯데는 5월 실책 22개로 지금 현재 1위 최악입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부상자도 많고. 근데 롯데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좀 어떻게 봐요? 지금 어쨌든 주축 선수들,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일단 돌아와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사실 롯데가 손아섭을 떠나보내고 포수에도 마땅한 이제 주전 포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그 공백을 사실 한동희, 뭐 전준우, 정훈 이런 베테랑급 선수들이 기둥을 잡아주면서 좀 끌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빠지고 그 자리마저 신인급 선수들, 백업 선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4월에 비해서는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래도 뭐 어제 정도 경기력만 보이면 반주 선수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부상자 선수들은 언제쯤 돌아와요? 일단 전준우 선수랑 한동희 선수는 계속 1군에 같이 동행을. 그러니까 오늘도 더가웃에서 내 얼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한동희 선수는 내복사근, 이제 전준우 선수도 햄스트링, 정훈 선수도 햄스트링이라서 언제 복귀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정훈 선수가 아마 돌아오면 가장 좀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옆구리 부상이 이게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낫이 나와서 치게 돼서 이제 뭐 큰 스윙이 한번 나오면 다시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동희 선수를 일부 엔트리에 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상을 완전하게 치유됐다, 일대 올린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롯데는 항상 많아요. 근데 성민규 단장이 미국으로 어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성 단장이 직접 미국행 외국인 교체하는 뭐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롯데 외국인 투수 뭐 타자 뭐 어떻게 이 선수 교체는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롯데가 리빌딩 결국 이제 100억이 넘는 몸값을 착실하게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0억대까지 맞죠? 줄여왔는데 사실 이렇게 초반에 성적을 잘 거둘 거라고는 아무도 롯데 내부에서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딱 5할 승률이지만 이 성적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아깝거든요.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롯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적에 욕심이 있다, 무조건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일단 5할 승률에 걸려 있으니까 뭐 성적에 대한 욕심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성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지훈련지, 그러니까 내년 스프링 캠프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제가 간 걸로 아는데, 간 김에 외국인 투수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것 같고, 스파크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차례 정도 기회를 더 주고 반전을 하지 못하면 아마 교체로 이루어질 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리빌딩과 성적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롯데인데, 롯데의 젊은 선수들의 성장,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좀 성장세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선수가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 기자는 좀 어떻게 네, 봐요? 맞습니다. 서튼 감독이 어제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임시 대체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주전으로 언제든지 쓰겠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선수들의 의욕은 과다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네, 거기서 이제 좀 긴장하고 타이트한 상황이 나오니까 실책도 나오고 좀 견제사, 주루사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조세진 선수는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큰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군 전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고승민 선수나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자원으로 굉장히 또 다른 구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김민수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이 주말 경기에서 또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가 다시 인천으로 와서는 좀 잠잠한데, 자, 그리고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대호 선수 은퇴 시즌인데 오늘도 뭐 안타도 치고, 성적만 보면 이거 은퇴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선수들 감독들 다 말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의 뜻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남자가 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적만 보면 OPS도 9할이 넘고,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이대호 선수라서 안치홍 선수하고 좀 롯데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본인의 그 뜻은 완고하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롯데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은 맞죠. 기존 코어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힘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은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는 게 급선무기도 합니다. 부상 선수들. 네. 기본적으로 전력이 다져진 상황에서 순위권 경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업 선수들로 안 된다는 거를 롯데가 지금 5월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박 기자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슬슬 박 기자 퇴근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정세영 기자는 어떤 기자예요? 저희 정세영 선배는 정말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으신 선배입니다. 네, 시킨 거 아니에요? 기자협회장으로 저희 후배들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제가 연차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배를 보면서 아 정말 이러한 일까지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이 습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이데일리 박수환 기자 함께하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오늘 박 기자 정말 고맙고요. 네, 그대를 머니볼 롯데 담당 특파원으로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전화 연결해서 네. 롯데 이야기 많이 듣도록 해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박 기자가 이 방송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하고 했는데 요거는 또 한두 번씩 하면 네, 나아지니까 잘 끌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퇴근길 야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기자도 얼른 퇴근하셔야죠.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짜고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